시옷비읍 어쩌냐, 이게 습관이 돼서 한 봉지로 잠이 오지 않음, 의사선생님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면제는 흔히 잠을 재우는 약으로 인식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뇌의 각성 상태를 일부러 억제하는, 약물로서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 안에서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서 불면증이 치료됐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모든 불면증이 운동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맑지 못하고 몽롱하고 잔 것 같지 않고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것도 조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세라피의 송재준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야기하기 좀 전에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좀 진료를 하실 때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특히 무슨 특정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서 질병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병원 진료를 안 하는 시간이라든지 네. 병원 가기 되게 애매한 시간대, 근데 또 뭔가 몸은 좀 아픈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네. 당장 병원을 못 가니까. 그래서 좀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이기는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사실은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만 보고 모든 정보, 특히 의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면증을 좀 개선해 보려고 미주신경 자극기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면증과 관련된 그 사이트도 갤러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못된 정보도 많고 사실 좀 위험한 그런 게시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직 의사이자 또 불면증 개선을 위한 미주신경 자극 기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번 진료를 해볼까 합니다. 편안한 밤을 위한 방구석 진료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단순히 좀 여기 막 뭐 욕설이 많이 올라오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보가 좀 잘못된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좀 보셨던 것들 중에 좀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하는 게시글들 몇 네.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옷비읍 어쩌냐, 이게 습관이 돼서 한 봉지로 잠이 오지 않음, 의사선생님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약 한 봉지를 원래 하루에 한 봉지 처방을 받았는데 이게 한 봉지만 계속 먹어서 이게 내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수면 습관이 나쁘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 봉지 먹게 된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이 반복되면 이 두 봉지는 안 되니까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막 세 봉지, 네 봉지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네. 특히나 그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기존에 갔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이제 간다라는 건 2주 만에 먹은 거를 의사분한테 혼날까봐 네. 옮겨가시는 경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옮겨간다고 해도 결국에 내 몸에 좀 데미지들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처방받은 용량이 한 봉지인데 그걸로 잠이 안 오니까 막 두 봉지, 세 봉지 먹어야 겨우 잠이 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절박함은 굉장히 느껴집니다. 수면제는 흔히 잠을 재우는 약으로 인식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뇌의 각성 상태를 일부러 억제하는, 약물로서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각성을 약화시켜서 외부 자극에 덜 반응하고 잠이 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일 뿐, 과학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고 깊은 수면을 충분히 유도해주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자긴 하지만 자고 나서 분명히 오래 잔 것 같은데 개운하지 않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또 몸은 쉰 것 같은데 뇌는 계속 머리는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수면에서는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 렘 수면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뇌는 낮 동안에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을 정리하고 또 감정을 조절하고 뇌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이런 신경회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수면제를 정해진 용량보다 과도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뇌의 각성 기능이 과도하게 억제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의식이 흐려지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매우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아주 과량을 복용하게 되면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의 기능이 영향을 받아서 호흡이 느려지거나 얕아져서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불면증이 있을 때 수면제가 불면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는데 약국에서 그 의료진의 처방 없이 수면 유도제를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수면 유도제와 수면 제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성분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성분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의 어떻게 보면 기능도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잠을 억지로 재우느냐 아니면 잠이 올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거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면제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뇌를 재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면 유도제는 뇌가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멜라토닌이나 또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이 수면 유도제의 어떤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멜라토닌은 이제 밤이니까 잘 시간이다라고 생체의 리듬을 어떻게 보면 회복시켜주는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수면제보다는 전반적으로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낮은 편입니다. 이 부작용이 좀 낮다라고 하니까 수면제 대신 그러면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존성이 무조건적으로 낮은 것도 아니고 또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불면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엔 이게 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졸음 상태만 그냥 유지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면 유도제를 먹긴 했는데 다음날 깨고 나면 머리가 맑지 못하고 몽롱하고 잔 것 같지 않고 이러한 그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것도 조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불면증 치료가 좀 쉽지 않나요? 이 갤러리 안에서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서 불면증이 치료됐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면증이 찾아왔었는데 저녁에 매일 규칙적으로 러닝을 한 이후에는 꿀잠을 잤다. 그리고 날이 추워져서 러닝을 좀 쉬었더니 다시 불면증이 찾아왔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분명히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꼭 아셔야 될 게 모든 불면증이 운동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면증의 원인이 단순한 활동 부족이나 생활 리듬의 어떤 그 난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다 개인마다 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불면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불면증의 원인이 각각 다 다른가요? 네, 사람마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 다릅니다. 다른 특별한 질환이 없이 생기는 1차성 불면증도 있겠지만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긴 이런 불면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 운동을 하거나 수면제를 먹는다고 수면 무호흡증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면증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일단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 중에 자율신경 이상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죠. 그 중에서도 만성적인 이런 스트레스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노출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잦은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밤이 돼도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도 안전하지 못하고 굉장히 계속 불안하고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또 잠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자더라도 자꾸 깨는 수면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불면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뇌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미주신경 자극기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도 이러한 것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 그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교감신경을 좀 억제시켜주는으로써 우리 뇌를 휴식 상태로 전환시켜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불면증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보가 이렇게 굉장히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해도 한 과만 방문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관련된 과들을 두루 방문해서 어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인터넷에 적힌 글들이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되게 일반화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지금까지 방구석 진료실의 송대준이었습니다.